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각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멘토 컨설팅 시간이고요. 시장 일주일간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난주를 정리하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 증시 여행을 먼저 또 시켜주셔야죠. 네네. 네, 세계 증시는 요즘 또 어떻습니까? 예, 12월 중순 정도까지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완연한 마지막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황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운데 색깔이 빨간색이 약 5분의 4 정도 되고요. 제일 아래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도열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아래 보면은 터키, 중국, 그리스, 우리나라, 브라질. 여러분도 이 면면의,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은 금융이 약한 나라들이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들 나라가 대단히 그 금융 쪽에 불안함이 전체적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다가 연말에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중국은 유동성과 관련된 고민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위안화가 강세고 금융권의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조절 문제에 고민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말 지나면은 정상화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그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이 칼럼이 2012년, 2013년 2년 동안의 주가 행보가 되겠는데요. 세계 증시가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인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동성의 힘이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 가운데서 2년 동안의 파란색의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브라질이 약 10% 정도 내렸고요. 우리나라가 이 파란색에 해당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입니다. 25개 지수 중에서 3개 지수만 파란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 즉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뭘 했는지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못한 것이 좀 안쓰럽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증시를 표현하면은 제자리 걸음 내지는 뭐 도돌이표 이렇게도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많이 표현하던데 결국엔 제자리 걸음이군요. 네. 네. 자, 뭐 눌린 만큼 뭐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만큼 조금 더 뛸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난주 미국 연준은 FOMC를 통해서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인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테이퍼링과 타이트닝,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것은 선을 명확히 그었죠. 네. 그래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채 수익률이 3%를 넘지 못하고 계속 2.8%, 뭐 9%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유동성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네, 유동성 지표는 전체적으로는 공급 방향이죠. 국채 수익률 동향을 보더라 그래도 아주 뚜렷합니다.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급 구조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 기류가 완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채권 수익률의 상승 현상은 지금은 조금 뭐 둔화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지금 2.8%대 중반이거든요. 이것이 5% 정도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 동안에 채권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정권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그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일 오른편에 제가 골드색으로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놨는데 정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 유동성이 상품 시장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구분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상품 시장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채권 시장하고 일정 부분은 연동되는 기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퍼링 이슈가 미국의 달러화 강세를 촉발시키고 그동안에 달러화가 강해서 금이 약하다 하는 그런 보도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의 달러화가 강세 국면이 아니라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동향도 달러화는 미세 변동이고요. 거의 6개월 동안의 달러화가 오른 것이 아니라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교정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올랐느냐? 유로화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유로화가 대단히 강했는데 추가로 더 오를 것인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은 유로화의 강세, 달러화와 엔화의 약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색깔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의 동향 오른편인데요. 12월부터 뚜렷하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좌측에 보면 CRB 상품 가격 지수는 지난 11월부터 약 2개월 정도 아주 뚜렷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루미늄, 구리, 그 다음에 국제유가 등등의 주로 비철금속 관련 종목군들이 이 CRB 지수 중에 상승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의 주가도 미국 증시에서 대단히 호조를 보였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와의 연관관계 캐리 트레이드 지표를 보면은요. 최근에 좀 소강 상태거든요. 선진 쪽에서의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향하는 기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이 지표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류는 지난 1년 전에, 꼭 1년 전에 이 모습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웅크리고 있다가 방향성을 탐색하게 될 것인데, 제 느낌으로는 내년도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정도의 이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 일부 국가는 유동성이 응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등등 펀더멘털이 괜찮으면서도 주가가 오르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는 유동성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욕은 지난 주말에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 시장 예상을 훌쩍 또 넘었더군요. 네. 지표들이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가끔 서프라이즈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뭐 개인소득, 소비자 심리 지수, 기타 뭐 주택 가격 지수, 뭐 일부 신규주택 판매 이런 주택 지표들도 나오게 될 텐데요. 뉴욕 현지에서는 산타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습니까? 뉴욕 증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별로 불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연초에 예상하기도 설마 이 정도로 오를까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올랐고요. 뭐 사상 최고치를 벌써 여러 차례 경신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지난 그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미국이 QE3 제3차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를 할 때요. 주요한 정책 목표를 정한 게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로는 2.5%, 그리고 실업률로는 7%대 아래로 떨어지면은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의 미국 실업률이 7%대 걸려 있습니다. 그 이제 6%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 3분기의 GDP 성장 수치를 4%나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2.5%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치거든요. 물론 일시적인 수치의 증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미국의 성장률 수치가 2.5%보다 약간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회복 조짐이라기보다는 미국은 이미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경제 지표들의 업데이트 현황, 현재까지 동향을 여기 모아놨는데요. 여러분 수치 아래 가운데 것을 보시기보다는 화살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중치가 좀 작은 것들은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위에 올라와 있고요. 가중치가 큰 몇 개는 급등 이후에 눌림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이 미국 증시의 호조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정책 이슈는 가고 이와 같이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도 몇 개 몰려 있는데요. 이것이 주식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좋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잘하면 산타 랠리.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탄질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자, 동조해서 좀 같이 질주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업종별 동향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되는 종목은 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하락도 하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주 안정된 시장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단히 불안정한 시장이다. 즉, 불안정한 시장의 경우는 펀더멘탈 요인 등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대비가 되고도 있거든요. 업종별 동향을 보더라 그래도 아주 뚜렷합니다. 미국의 지수가 매수 신호가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좌측 항목이 되겠습니다. 1%대 후반에서 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상승폭이니까요. 제일로 많이 오른쪽이 3M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집합업체요. 이 업종은 5%는 급등을 했고요. 산업재의 경우도 3.5%나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오를 부분이 일주일간에 올랐으니까요. 기술업종, 서비스업종, 금융업종 등등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연간으로 보더라 그래도 30% 내외의 상승. 그래서 미국 증시는 올해만 본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이 중소형 개별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좀 회복 신호나 회복 가능성, 연말 연초에 좀 엿보일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통계적 분석을 할 때요, 효율을 얘기를 할 때, 이 시장 상태가 안정 상태냐, 스테디 스테이트냐, 아니면은 불안정 상태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정 상태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너무도 불안정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런 상관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수급도 안정 상태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 투자자의 의미가 있고 뇌동 매매자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 상태니까 이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이 득세하고 파생 쪽에서의 풋 세력이 득세하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내리는 방향의 베팅이 훨씬 강한 시장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정상태로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업계, 특히 그 정권업계가 지금 구조조정의 과정, 그 다음에 인수합병 대상, 그 다음에 인력 구조조정 등등 온통 파괴 과정이거든. 물론 창조를 위한 파괴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국면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신호의 현재 위치를 좀 살펴봐 드리겠는데요. 황금 분할선이 1970포인트대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1960, 70 여기에서 항상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2060포인트인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올해 11월 정도에 이 선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실패하고 내년도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060을 향해서 가는 상황, 하방 경직성 이후의 상황인데 주로 낙폭 과대주 그리고 내년도에 기대할 만한 종목군 중심의 틈새장이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멘토 컨설팅 받아봤습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